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4일 오전 10시 46분입니다. 나름대로의 논리를 갖춘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요사이 SNS 등을 통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논쟁을 보면은 두 사람의 생각과 실력을 알 수가 있는데, 우선 양쪽 이야기를 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제가 2030 남성 전체를 비난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공격하던데 독해력부터 좀 길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조국혁신당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입니다. 2030 세대 남성 거구 관련 이슈로 조국 씨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연일 설전을 벌이는 가운데 조국 전 의원이 한 이야기입니다. 독해력부터 길러라 라고 했어요. 조국 씨는 지난 1일 본인의 SNS 계정에 본인이 출연한 유튜브 클립을 공유를 했습니다. 해당 클립에서 진행자가 개혁신당 대표가 비판적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는데 보고 있느냐고 질문을 하자 조국 씨는 2030 남성 일부가 극우화된 현상을 걱정하고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 정치권이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반복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이틀 전에 본인의 SNS 계정에 조국 전 대표는 왜 2030을 극으로 몰아가는 것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다면서 학교에서 몇 개월간의 단기 연수로 배워온 정치 방법론 치고는 너무나 저열하고 수준이 낮지 않느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극우는 사전적 정의가 명확한 것도 아니고 그냥 조국 전 대표 본인이 너무 왼쪽에 앉아 있어서 그들이 오른쪽에 멀리 앉아있는 것처럼 느끼는 망상일 뿐이다. 비슷한 사례로 오른쪽 유튜브에 절여진 사람들은 이준석이 좌파 프락치인 것이다. 표창장 위조와 대리시험, 인턴 증명서 날조는 사실이고 그 사실을 비판하는 젊은 세대에 대하여 꽁해서 아무리 느낌적 느낌으로, 또 말을 하는데 만들어냈네요. 느낌적 느낌으로 극우 몰이 해봐야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어제는 또 이런 페이스북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추하게 변명하면서 또다시 독해력 운운하며 가르치려고 들고 있습니다. 일부 같은 소리로 빠져나가려면은 그 자체로 별 의미 없는 소리를 한 겁니다. 일부 서울대 법대 교수가 표창장이나 증명서를 위조하고 일부 단란한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서 오픈북 시험을 위에서부터 아래에서부터 오손도손 풀고 이런 행동이 이례적인 추함이니까 그냥 그 주체를 개인적으로 욕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하지 말고 개인을 특정해서 비판을 하라는 겁니다. 스테레오 타이핑해서 서울대 법대 교수의 특징이나 서초구 방배동 가족들의 행태 등으로 사잡는 순간 싸우자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의 일관된 이야기는 어떤 사람을 비판하더라도 개인을 들어서 비판해야 된다. 그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개인을 비판을 해야지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집단을 싸잡아서 공격을 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개인과 어떤 그룹을 구분하자. 개인의 잘못을 그 그룹 전체로 확대시키면은 그때부터 이거는 선동이 된다. 이런 논리를 항상 유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 조국 전 대표의 부정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그 행태를 보고 비판하는 것이지 그들이 2030이라서 극우라서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학자로서 정체성을 바탕으로 누군가를 싸잡아 분류하고 훈계하려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실 겁니다. 학술적으로는 해보실 수 있으시되 정치적 메시지로는 하지 마십시오.
전라도 사람을 싸잡아 특성 분석해 보려는 시도가 결국 지역 갈등을 낳았고, 유대인을 싸잡아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보려는 시도가 홀로코스트의 씨앗이 되었고, 특정 성별을 싸잡아 잠재적 가해자로 만들어 보려는 시도가 대한민국의 젠더 갈등을 만들어낸 겁니다. 남녀노소 누구든 극우적 행태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그 행동을 비판하세요. 2030을 거구랑 엮지 말고요. 두 사람이 완전히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른 거는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우선 조국 전 대표는 그 사람의 이념적 정체성을 들여다보면 레닌주의자입니다. 그것도 1989년 무렵에 동구 공산권이 무너지고 있을 때 그래도 우리는 레닌의 기치를 수호해야 한다는 글을 썼다가 이것으로 해서 감옥에서 조금 짧지만은 살고 나온 적도 있는데, 그 뒤에도 나는 사회주의에서 생각을 바꿨다, 나는 레닌주의자가 아니다, 전향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레닌주의자라는 것은 계급투쟁론자입니다. 계급투쟁론은 계급적으로 세상을 봅니다. 계급을 국가나 민족보다 더 위에 놓습니다. 계급적 이해관계, 계급적 정오심을 부추기는 것이 공산주의고, 그래서 공산주의를 흔히 우리가 정오의 과학이라고 부르는데, 그 핵심은 우리 계급에 속하느냐 적대 계급에 속하느냐. 적대 계급에 속하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구별할 것 없이 일단 적대적으로 봐야 된다 하는 생각이 뿌리 깊은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준석 대표는 전형적인 리버럴리스트, 보수적 어떤 자유주의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개인을 중시합니다. 개인의 자유, 개인의 책임을 중요시합니다. 이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고, 우리 헌법도 바로 그런 정신을 받아가지고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불가침이라고 생각하고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지금 전 대표가 문재인 밑에서 민정수석을 할 때 헌법 개정안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는 이런 군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냐? 사람은 people, 인민, 북한에서 말하는 주체사상에서 말하는 사람 중심의 철학할 때 그 사람과 같은 것 아니냐? 비슷한 것 아니냐? 조국 씨가 개업투쟁론을 갖고 있으니까 국민을, 즉 국가를 아주 모호하게 해버리고 사람이라는 애매한 걸 앞세워가지고 뭘 하려고 한 것 아니냐라고 저도 그때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세계관이 다른 조국, 이준석 두 사람의 이 대결에서 2030 세대를 놓고 누가 이들의 마음을 잡느냐 하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본다면은, 나름대로 이 논쟁을 치열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전 국민적으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국, 이준석 두 사람 다 말과 글이 되는 사람이니까 앞으로 이 논쟁을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